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자, 시장이 좀 뭔가 돌파구를 가져줘야 되는데 여전히 좀 답답한 흐름들이죠. 어제 코스닥은 올랐지만 이제 코스피가 6포인트가량 하락해서 좀 아쉽습니다. 어제 같은 날 조금 위로 좀 꼽아줬어야 되는데 아침에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요.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보니까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4,000원 넘게 순매수로 잡히는데 이건 아마 삼성물산 블록딜 받은 거 이런 영향일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아마 순매도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야간 선물은 강보합권으로 끝났네요. 0.02% 올랐고 미증시는 다시 좀 조정세입니다. 나스닥이 0.9% 밀렸고요. 다우가요. 나스닥은 그보다 하락폭은 크지는 않았는데요. 시리아 리스크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지정학적 리스크를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주가는 밀리고 유가는 올랐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여러 번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가를 강력하게 끌어내릴 만한 요인은 안 된다는 판단을 하겠고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 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을 뚫을 수 있는 돌파구가 무엇이냐, 당장 기댈 건 이제 실적이고요. 또 외국인들 수급도 체크해야겠습니다. 이야기들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죠. 출발 마케돈 1부 시작합니다. 네,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영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 어제 좀 아쉽네요. 조금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들은 예측은 했지만 아침에 힘 그러니까 야간 선물이 맞아요. 뭐 얘기를 상당 부분 해주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좀 이따가도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요즘 야간 선물에서 무리하려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외국인들 수급 돌기 전까지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방향성이 일단 세게 안 나오니까 혹시 야간 선물에 사가지고 이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없거든요. 장 개장하고 나서 야 오늘은 외국인 선물이 뭐 뭔가 다르다라고 움직이는 날 움직일 생각이 있는 거지. 보고 좀 판단하는. 그렇죠. 지금은 그러기 좀 어려운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좀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어제 상황부터 좀 판단해 주시죠. 네, 어제 해외 증시 얘기서부터 먼저 좀 해야 되겠죠. 이게 엄포인지 아니면은 뭐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리아에 미사일 날아갈 거니까 준비해라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사실 우리는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3거래일 동안에 거의 10% 올랐어요. 지금 유가가 거의 10% 올랐고. 지금 2014년 내 최고치 아마 쓰고 있을 겁니다. WTI, 브렌트유는 이미 고가를 넘었고요. 그래서, 지금 요런 분위기면은 어제 발표된 이 물가 지표하고 약간 섞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어제 미국 CPI 값 발표가 됐는데, YOI 값으로는 2.4%. 이제 2%가 넘어서 이제 이 연속성을 찍기 시작하죠. 그래서 에너지가나 음식료가를 제외한 근원 CPI 가격도 전월치가 1.8%였는데 YOI 값이 근데 이번에는 2.1% 나오면서 지금 유가가 움직이면 CPI하고 거의 동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가 압력이 조금 더 높아지면 여기서 연준의 4번 금리 인상 얘기가 또 튀어나오면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무역 분쟁 우려가 훅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못하면 약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의 가이드는 369 오른다로 보고 있거든요. 이 369가 369, 12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남아있는 금리 인상이 올해 2번이냐 아니면 3번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느냐 라는 부분은 물가를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조금 부담되는 요인, 지금 시리아 리스크하고 맞물려서 좀 시장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리 인상 횟수가 다시 한번 시장의 이슈로 등극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무역 분쟁 리스크가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그 그림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서부터 설명을 좀 하도록 하죠. 예. 먼저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이 다음 날이 우리 주가 지수로 79포인트 빠졌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서명 한 거죠. 500억 달러에 대해서 물론 트럼프 입으로는 600억 달러라고 발표를 했지만 서명한 건 500억 달러 수준의 이 중국 특별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행정서명 한 날입니다. 그때 이후서부터 중국의 CDS 프리미엄은 일단 떨어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악재에 대해서 똑같은 반응이 계속 나오진 않거든요. 점점 내성, 학습 효과도 있고 내성이 생기는 거니까. 네, 밑에는 글로벌, 구글 트렌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워에 대해서 검색 빈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크게 올랐고, 이 시점에는 이 중국 CDS 크게 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지만, 다음 이 검색 빈도 크게 올라왔을 당시의 모습에서는 중국 CDS가 추가적으로 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가는 것 같다라고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는 있지만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냥 후반부 쪽으로 그냥 1라운드에서 끝나는 거고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확산이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1라운드 후반부 쪽으로 가고 게임이 그냥 싱겁게 마무리될 가능성 충분히 존재합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이 그래 한판 붙어봐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얘기가 다른데 그러지 않고 상당 부분 이 후퇴하는 발언들 어제 아침에 이 부분은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붙어보자라는 뉘앙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안도를 얻은 게 사실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미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야 저거 이탈하면 어쩌지라는 우려를 상당 부분 줄인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무역 분쟁에 관련된 얘기는 좀 떨어질 수 있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진핑이 얘기 꺼낸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보아오 포럼. 네, 그래서 중국이 개혁 개방에 이미 물꼬를 튼 지는 좀 됐어요. 네. 이미 오랜 전이죠. 개혁 개방 전환을 해서 WTO에도 가입을 하고 이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의미를 두고 있는 건 추가적으로 개방하겠다, 추가적으로 개혁하겠다라는 2차 발표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외국 자본이 100% 지분 갖는 이 회사를 못 갖고 들어갑니다.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 제한들 상당 부분 풀어낼게요라는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뒤이어서 맞물려서 나올 얘기가 좀 순서를 좀 바꿔서 보면 이 얘기서부터 한번 보시면 지적재산권 얘기는 한동안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제조업 2025 전략에서 보게 되면 과거의 중국처럼 옛날 중국이면은 그냥 공상품, 그냥 싸구려 공상품, 메이드 인 차이나 예전에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찍혀 있으면 이거 선물하기 조금 꺼려진다라는 느낌을 갖는 때도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메이드 인 차이나 안 찍혀 있고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그 밑으로 가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보는 시각은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웬만한 게 찍혀 있으니까 메이드 인 그렇죠. 차이나가. 예. 예. 요즘 그 밑으로 메이드 인 베트남이나 이런 쪽들도 많이 있는데 중국이 더 이상 싸구려 그냥 저부가 가치 상품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든지 요즘 BOE에서 나오고 있는 10.5세대 이 LCD 라인이 좀 고전하고는 있지만 상당 부분 한국 디스플레이 아직 기술 격차는 굉장히 큰데 쫓아오고 있습니다라는 부분도 다 알고 계실 거고 우리가 샤오미는 다들 아시잖아요. 대륙의 실수라고 별명을 갖고 있는 샤오미, 다이슨에 대응하는 차이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중국인데요. 근데 앞으로 얘기하는 거는 제약 바이오 이 바이오 시밀러서부터 해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부가 가치 사업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하고 있냐 하면 우리 이거 수입만 아니면은 흑자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하는 품목이 딱 정해져 있으니 국산화를 한번 해보자. 이 국산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굴기라는 표현을 우리가 들은 지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그 내부에 들어가서 조금씩 보시면 얘네들은 뭐 과거의 미세화 공정 시절 얘기를 좀 하면 한 장의 웨이퍼에서 얼마만큼 짜잘하게 잘라가지고 많은 반도체를 뽑아내느냐 이 경제성 싸움에 있어서 미세화 공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짜잘하게 쪼개니까 아무래도 이 프라핏이 높겠죠. 근데 중국 애들은 그걸 못해요. 뭐 그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해야 되거든요. 안 망해요. 정부에서 계속 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중국 시장에 뭐 내가 너네 들어가서 이 생산을 좀 해볼게. 그러면은 기술 이전 얘기도 그냥 대놓고 꺼내는 스타일이고요. 뭐 여러 가지로 많아요. 금융지원서부터 해서 뭐 지방 정부들이 뭐 나서서 우리 지방 정부의 성장률이 이만큼 올라와야 되니까 할당량 목표 채워야 되니까 여기서 도와주고 뭐 다른 데 들어가면 여기서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들. 이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문제 된다라는 거거든요. 너네 이거 다 관세 요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가 이거를 만들면서 니네 자체 기술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져가서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노이즈가 좀 많이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자료를 지금 하나 만들고 있는데 내일 방송쯤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싶은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미국의 무역 적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건 맞아요. 굉장히 높은 건 맞은데 그나마 좀 줄고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내일이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나오는데 아마 전월 대비해서 더 부진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무역만 본 거예요. 이 무역만 봤고 만약에 이 무역 때문에 중국 니네 마음에 안 들어 관세 이만큼 꽝 이렇게 때려버리면 수입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올 거고요. 왜냐면 관세가 붙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CPI 이 물가 상승폭은 아마 더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때려낼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아니라는 거고요. 서비스업 쪽에서 이 서비스 수지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만 외국으로 공부하러 나간다 그러면 어디 가요? 대부분 미국 가죠. 네, 대부분 미국 가요. 이 미국의 대학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은 미국 많이들 나가잖아요. 근데 이 미국 대학에서 이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 외국인 대학 학생 중에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죠.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꽤 많죠. 3분의 1이래요. 아, 그러니까요. 그럼 이 3분의 1이면은요, 이 계산한 거 따져보니까 미국이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자동차 총 수출한 게 500 몇십억 달러인데 그 정도의 버금간 되는 거예요. 중국이 유학생들한테 야 미국 가지 마 이래버리면 사실 미국 대학들은 흔들거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대놓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역 수지만 쳐다보면은 손실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서비스 수지까지 다 감안해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무역에서 미국이 가장 열심히 팔아먹고 있는 자동차 팔아먹는 것만큼 흑자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우리 해운대 앞바다에 고가 아파트들 많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이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 미분양이 엄청나게 났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싹 들어갔대요. 누가 샀다라고 기사 들으셨어요? 중국인들이 샀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위기 터지고 나서 이 지금 주택 가격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 주택 가격들 이 캘리포니아나 이렇게 비싼 집값들 형성돼 있는 지역들을 보면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샀대요. 총 매입량의 5분의 1 값인가가 중국인 값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작지 않은, 그러니까 무역으로 그냥 때려낼 수 있는 이 중국의 레벨이 이미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니네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졌어.
니네 때문에 우리가 이 적자가 나고 있는 거야 라고 보는 시각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압박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이번 시리아 얘기가 확 올라온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게 4월 24일에 있을 보궐선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차피 공화당이 우세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중국을 건드려가 지난번에 펜실베니아 보궐을 앞두고 철강 밀집 지역이니까 철강을 들고 올라가서 중국을 괴롭히잖아요.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본인의 색채를 좀 강하게 내세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시리아 쪽에서 지금 저기도 나오네요. 이 노동자들이랑 같이 사진 찍고 이 강연장에서 박수치고 모이잖아요. 저런 그림들을 저 그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리아에서 발을 빼겠다라고 얘기하던 트럼프였는데 지금 갑자기 유턴 돌려서 미사일 날아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본인의 색채거든요. 그래서 이 애리조나 보선은 원래 우세 지역이고 지금 여기다가 무리한 무역 얘기를 갖다 끼기가 좀 부담이 될 테니까 지금 한쪽으로 좀 몰려가는 케이스도 분명히 좀 존재한다. 강한 미국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섞어보시면 어제 해외 증시, 최근 해외 증시 분위기 조금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야기, 거시적인 얘기 하나만 더 하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들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이제 미증시가 특별히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위 그동안 쌓았던 버블들이 지나치다. 그리고 일정 부분 한 10% 조정을 돌려냈으니까 2000년의 IT 버블 이후에 근 20년 만에 그죠? 주가가 엄청 올라서 사실 그런 논쟁들, 부담들 있는 건 사실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코멘트를 좀 하십니다. 닷컴 버블 때와 다른 게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다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어닝이 꺾이는 부분이 보이면은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쉬운 예를 보여드리는 게 멀티플 10배짜리 종목이 있어요. PER 10배짜리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어닝 미스가 10이 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시가총액에서 빠져야 되는 이론 하락폭은 얼마입니까? 10 곱하기 10 하면 되는 거죠. 그럼 100만 빠지면 됩니다. 네. 근데 멀티플 100배짜리 종목이 있어요. 근데 어닝 미스가 똑같이 10이 났어요. 그러면 얘는 시총에서 빠져야 되는 이론 이 하락폭이 얼마예요? 1000 나오죠, 1000. 100 곱하기 10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고멀티가 안고 있는 이 최대 부담은 이제 어닝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닝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요만한 이익에 대해서 곱하기를 많이 해서 이만하게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이 요만한 어닝도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소위 우리가 뺑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기업들은 어닝 미스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EPS 추정치들이 이제 제대로 살아있고 아직 꺾였다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발표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좀 묶어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4% 룰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 과거 데이터서부터 보는 건데 S&P 시총 내에서 한 종목이 4% 넘어가면 좀 꺾이더라. 한 종목이 4% 총 시장 사이즈에서 네. 4%를 아주 제대로 넘지 못하더라. 우리는 삼성전자랑은 훨씬 높은데 네, 미국은 그쵸. 이렇게 네, 평균적으로 있죠. 예. 네. 근데 여기도 보는 것처럼 넘는 적이 있지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였고 그렇죠. 많더라. G였고, G더라. 시스코도 갖다 밀렸고 네, 엑선도 갖다 밀렸고 네. 애플이 좀 꽤 오래 네.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아마존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 보면 과거처럼 막 5배 이렇게 갔었던 상황도 사실은 아니고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어닝이 있다. 그러면 이거 부러졌어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만큼 오르는 동안 조정이 없는 것도 이상한 거다. 그럼 조정의 시각으로 있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좀 해봐라. 네. 국내 시장이 난 궁금하다. 딱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현선물 차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뭐가 높아야 돼요? 현물하고 선물이 있으면.
선물이 높아야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선물 가격이 높아야 됩니다. 그럼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으면은 우리 그거 뭐라고 불러요? 백어데이션이라 부르죠. 백어데이션 부르면은 뭐 안 좋은 거는 뭐 다들 압니다. 근데 이 괴리도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이만큼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높아야 됩니다라는 게 이론 베이시스입니다. 이 이론 베이시스보다 플러스 값을 띄면 괴리도 플러스 값이고요. 이 이론 베이시스보다 마이너스 값을 띄면은 괴리도 마이너스 값입니다. 근데 최근 괴리도를 모르셨던 분들은 괴리도를 쳐다볼 생각도 안 하셨을 텐데 괴리도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이 얘기는 이론 베이시스보다 계속 밑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죠. 선물 시장이 찍어 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야간 선물에서 왜 이렇게 미증시가 2%씩이나 오르는데 우리 야간 선물 0.2%밖에 안 올라요? 라고 얘기하는 게 찍어 눌려 있는 이 선물 분위기가 튀는 분위기가 나와야 시장에서 탄성 분할 얘기가 나오는 거지. 지금 현재로서는 쌉니다. 아, 싼데 답답하네요. 뭐 이 얘기 말고는 할 게 사실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기일이니까요. 오늘 뭐 예고 받으신 것처럼 매물이 많습니다. 뭐 매물이 좀 있을 거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매물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선물 매도량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만기 지나고 나서 선물 시장이 이런 분위기에서는 퍼포먼스 절대 세게 안 나옵니다. 돌려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탄성 분할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어제 2% 상승 출발해서 결국 다 뱉어내버리잖아요. 탄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자 이제 반등을 하는갑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으로서는 그런 그림들이 좀 약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쨌든 두 축은 우리가 기대하기는 이제 IT하고 바이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이오는 개인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뒷배가 있고 IT는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안 사니까 탄력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제 수급 이야기, 외국인 선물 시장 움직임 계속해서 체크해주고 계시고요. 예, 오늘 장 전략 마무리해 주세요. 일단 급개선을 만들 모멘텀은 사실 이거보다 더 나빠질 일은 없습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가지고 외국인들 수급이 확 돌아서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 돌아서는 시점을 보고 있는 거고 비싼 증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파십시오라는 얘기를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개선 시점을 노리고 거기에 맞는 이 대응 스케줄을 잡아가는 과정이지 지금 당장 어떻게 뭘 하려고 하면 시장 자체가 움직임이 없는데 지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통상적으로 보면은 오르는 시장보다 빠지거나 서 있는 시장이 훨씬 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오르는 시장이 아닌갑다. 오르는 시장이 또 오겠지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훨씬 더 이로우실 거고 향후 주식 투자 뭐 어닝을 뽑는 데 있어서 뭐 항상 뛸 수는 없는 거니까요.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물 개선이 좀 반드시 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목요일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